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게 될 홍미미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아마 경험상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예비 창업자이실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창업을 하신 분이 또 들으실 수도 있고, 또는 창업을 하셔서 너무 이게 잘 돼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 교육을 들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 들어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쉽게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프랜차이즈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우리 들으시는 분들께서 대충 뭐 이름 같이 쓰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왜 프랜차이즈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맹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제도도 있고, 내지는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뭐 이렇게 등록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뭔지를 아셔야 내가 지금 가맹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당할 때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요 가맹사업법 제2조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장표에 올렸어요. 조금 어렵게 읽히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교육생분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제가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쉽게는 본부의 그런 상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도 쓰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쓰는 거죠.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서비스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어떤 그런 재산권에 해당되는 지식재산권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잖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의 허락하에 그런 이름들을 이제 공동으로 같이 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한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나 뭐 베스킨라빈스나 어딜 가도 동일한 퀄리티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프랜차이즈에 배우지 않았어도.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내용은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걸 말해요. 물론 이제 점주님들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본부가 똑같이 팔고는 싶었으나, 점주님이 뭐 이렇게 양념을 좀 아끼신다든가, 기름을 자주 교체 안 하신다든가, 뭐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똑같은 맛은 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가 동일한 서비스 또는 동일한 제품을 뭐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가 되려면 반드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님에 대해서 지원을 하셔야 하고 교육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이나 교육의 정도가 어느까지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좀 규모가 있거나 경험이 많은 본사들은 홍보나 판촉 지원에 있어서 약간 물량 지원, 또는 또 뭐 연예인을 이렇게 활용해서 광고 지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항상 본사가 그걸 다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점주님들이 무슨 뭐 매장을 영업을 잠시 좀 중단해야 되는 어떤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 본사에서 어떤 그런 슈퍼바이저나 직원들을 파견해서 지원해 주시는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도 외식업이 주로 이제 많긴 하지만, 외식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리 교육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뭐 고객 접객 교육이라든가 고객 관리하는 거, 종업원들 관리하는 거, 아니면 뭐 매출 이런 분석하는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프랜차이즈의 좀 큰 특징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통제입니다. 본부가 여기서는 약간 이제 상당한 통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다 가맹점주님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어떤 방향대로 이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통일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때는 다 동일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맹본부, 이런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본부의 어떤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제가 가맹금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라고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맹금 갖고 이런 문제 질문을 해주세요. 원장님, 저는 가맹비 면제받았는데 그럼 프랜차이즈를 해서 좀 부당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긴 한데 돌려받을 게 없나요? 전 가맹금은 면제받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가맹금이란, 우리 가끔 이제 가맹비 얼마입니다, 이렇게 뭐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가맹금이란 명칭 불문하고, 예를 들면 점포 개발비, 뭐 가입비, 입회비, 뭐 정보 제공비, 뭐 명칭은 되게 다양해요. 그런 명칭 불문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제가 지금 가맹본부에 이거 계약하고 나서 1억 8천을 입금했는데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또 물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된 명칭 불문하고 이런 금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억 8천을 예를 들면 가맹본부한테 다 줬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한테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본사도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서 외부에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이런 설비 같은 거 세팅해주면서 또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돈은 가맹금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도매 가격 이상의 금전. 예를 들면 본사가 이런 걸 세팅해 준다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세트가 뭐 의탁자 이런 세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0세트니까 뭐 200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도매 가격으로는 한 15만 원이고 근데 본사가 나한테 20만 원을 받았어. 그럼 도매 가격 이상의 그런 금전은 가맹금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영업 표지를 같이 쓰고 어떤 동일한 일정한 품질 기준에 의해서 영업을 진행을 하고, 또 지원과 교육이 있고, 또 하나 통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맹금을 이름 쓰게 해주고, 그죠? 이름 써. 내가 교육도 시켜줘. 뭐 이런 지원도 있어. 그런 대가로 금전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또 하나 포인트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같이 간다고 해서 막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이런 건 아니고, 뭐 한 1년 이상 계약 기간을 정해서, 우리 전수창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지 같이 가는 기간이 없잖아요. 그런 걸 약간 이제 차별적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하고 계속적인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요건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주유소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나이키나 이런 것도 프랜차이즈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가맹금을 안 받거나 통제력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좀 빠지면 프랜차이즈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창업을 하긴 할 건데, 나는 그냥 일반 창업을 나 혼자 이렇게 좀 괜찮은 걸 해볼까?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뭐 아이디어도 없고, 나는 무슨 뭐 딱히 기술도 없고, 난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좀 할까? 이런 분도 계실 거고, 혹 어떤 분들께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이제 염소탕 전문점을 이렇게 차리셨는데 매출이 정말 너무 저조하신 거예요. 너무 저조하시고 또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퀄리티가 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종 전환을 좀 권고드리면서, 근데 다른 걸 하실 줄 아는 게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권고드리고, 그분께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전환을 시켜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교육 들으시는 우리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난 지금 창업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걸로 좀 어려워서 프랜차이즈로 좀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보시면 좀 이해하실 만한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창업은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을 그만두고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죠? 강의나 컨설팅을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지만 안 불러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60대가 넘으면
아마 또 다른 업을 저도 좀 영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일 외에는 전 다른 경험이 저도 이제 미천하니까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좀 시간은 여유가 많이 있어서 트렌드에 잘 부합도 하고 또 그때 되면 제가 체력이 또 지금 같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노동 강도 같은 것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또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자금 같은 걸 또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저는 아마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자도 본사의 어떤 지원이나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고요. 저는 반대로 나는 경험이 굉장히 많고 외식업의 경험이든 지금 하고자 하는 거에 경험이 많고 아이디어도 되게 좀 풍부하고 뭔가 생각했던 걸 추진하는 능력도 좀 탁월하고 어떤 거 기획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러시다면 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주님의 그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본사가 그 속도로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시고 기획력 좋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처럼 그냥 하라는 대로 잘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뭔가 생각해내라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메뉴대로 하라면 하는데 다른 메뉴 만들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창업에 조금 더 그 성향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상력, 창의력, 아니면 기획력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하시고 이렇게 빠른 어떤 실행력을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셔도 충분히 역량이 저는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용적으로는 아무래도 가맹본부가 막 이게 땅 파서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맹본부도 이 가맹점 관리나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들을 많이 이제 투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 비용이 이제 가맹비도 좀 내야 되고 로열티도 낼 수도 있고 물류도 아무래도 내가 직접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물건을 제공하면서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프랜차이즈가 조금 더 이제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어떤 대량 그런 매입 그죠? 이런 대규모의 어떤 매입 능력이, 구매력이 있는 본사를 잘 만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물류를 훨씬 더 저렴하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본사가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본부들이 왜냐면 그 물류 배송하면서 인건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얹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 업을 그만둔다면 저는 가장 기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마케팅 부분이에요. 저는 마케터도 아니고 막 되게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마케팅의 어떤 수단, 채널, 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저는 따라가기가 좀 버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는데 그게 금방 바뀌고 고객들의 어떤 취향도 자꾸 바뀌고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 대응 능력이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라도 본사에 좀 지원을 받고 싶어요. 본사가 그런 걸 굉장히 감각적으로 트렌디하게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좀 따라가주는 그런 능력 있는 본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받고자 프랜차이즈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프랜차이즈가 좀 거부감이 있으실지 아니면 도움이 되실지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지금 이제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칭찬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칭찬을 받고 있지는 않고 언론에는 좀 이렇게 갑질이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오너 리스크 이런 이야기들로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프랜차이즈 가맹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렇게 그 검색창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이렇게 키워드 한번 넣어보시면 그 정보공개서나 프랜차이즈의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지금 가맹본부 수 그리고 브랜드 어떤 가맹본부가 또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맹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 실지는 않았는데
그 매장을 운영하는 저희 운영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좀 더 오래 영위를 통계적으로 오래 하고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일반 독립 창업, 일반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조금 높게 나타난 그 통계 자료가 있는데 제가 물론 이제 아주 최신 자료가 아니어서 이제 여기 올리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본사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이끌어 주시는 그런 힘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그렇게 조금 더 길게 영업할 수 있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좀 높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피해야 할 가맹봉보 유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비 창업자도 숙지하시면 좋겠고 또 업종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나는 프랜차이즈 본부를 좀 준비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왜 우후죽순 따라하는 미투 브랜드 있잖아요. 조금 속된 말로 짝퉁 브랜드. 짝퉁이라는 표현은 정말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브랜드를 얘기해도 뭐 아실 것 같아요. 왜 언론에도 다 났었으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차돌 같은 경우에 1차돌이라는 브랜드하고 지금 이제 막 소송도 붙고 뭐 이제 항소하겠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누가 원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차돌이 먼저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가맹점 출점을 시작했었고요.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흡사한 외관과 이름에서도 2차돌, 1차돌 이렇게 혼동의 여지가 좀 있고 누가 보면 일이 먼저 이가 먼저예요. 보통 우리 일이 먼저잖아요. 누가 보면 정말 1차돌이 먼저 원조일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혼동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생분들도 창업을 해보셨거나 창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한 어떤 노하우를 내가 이런 경험으로 쌓고 생각하고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어떤 비용적인 어떤 투여가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프랜차이즈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메뉴를 만들고 막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과 테스트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걸 보면 따라하는 건 사실은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차 돌이 이렇게 잘 다듬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1차 돌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거의 흡사한 외관과 메뉴와 뭐 컨셉과 이런 것들로 이제 가맹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는 이제 소녀시대인데 어떤 게 우리 소녀시대 같아요? 네, 옆에 뭐 중국어로 써 있으니까 금방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여기 중국의 소녀시대. 그래서 왜 제가 피하라고 하겠어요? 자기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되지 않고 남들을 카피뜬 본사에 어떤 역량이 있을까요? 우리 점주님들이 힘들 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힘이 있을지 그리고 트렌드에 맞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그거는 교육 들으신 분들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답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게 정말 원조인지 좀 미투 브랜드인지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가맹거래사로서 이쪽 그 업을 시작한 지 2007년에 이제 가맹거래사를 따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많이 이제 넘은 상황인데 제가 가맹사업 쪽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점주님이랑 본사랑 좀 어떤 관계 같냐면 부부관계 같아요. 부부관계. 처음에 만났을 때 말 너무 잘하고 막 너무 이쁘고 막 이래 혹해가지고 다른 거 잘 안 보이고 이렇게 결혼하신 분 계시죠? 계세요? 그리고 막 얼굴 볼 거 없다. 나중에 막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도 얘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점주 예비 창업자들이 막 외형이 그럴듯해. 말을 너무 잘해. 여기에 굉장히 현혹해요. 그리고 창업을 해요. 많은 돈을 투여해요. 그리고 언제 본색을 알아요? 계약하고 얼마 안 있어서 본색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약간 공감이 되실 텐데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본색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저는 이 업을 영위하면서 정말 부부관계 같다. 정말 결혼생활 같다. 결혼도 우리 그러잖아요. 배우자 잘못 만나면 파탄이 되는 게 순식간일 수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도 본사를 이렇게 잘못 만나면
이렇게 적게 투여되는 자본금이 아주 적게 투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이 또 파탄 나는 경우도 제가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맹부부 선택도 배우자 선택만큼이 저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첫 번째, 그래도 피해야 할 가맹부부 유형으로 미투 브랜드는 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만 알아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 파괴를 되게 일삼는 가맹본부가 있어요. 항상 초저가라는 거야. 물론 이벤트로 막 가격 파괴 초저가를 이벤트로 잠깐씩 하는 건 괜찮죠. 신규 고객을 모객하는데 이것만큼 또 유효한 방법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항상 일삼는 본부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가격 파괴를 일삼거나 항상 초저가를 강조한다. 그럼 저는 경험상 딱 두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은 되게 낮게 팔기 위해서 좋은 어떤 재료들이나 좋은 어떤 제품들로 이거를 서비스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서 처음에는 고객들이 싼 맛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재구매나 재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매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피해야 되는 유형으로 이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퀄리티가 좋은 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가예요. 항상 초저가로 팔아요. 그럼 누가 힘들겠어요? 점주님이 힘들죠. 마진이 없거든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모 피자 브랜드가 굉장히 저가인데 식자재를 되게 나쁜 거 쓰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점주님이 막 자기가 원가 계산 잘 못하지만 맨날 적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러는가 어쩐가, 나는 항상 왜 대출을 받고 이걸 그 생활을 영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분 매장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드렸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67%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본사에서 하라는 이제 우리 배달 이제 배달 그런 앱 가입했을 때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하면은 뭐 스파게티 무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벤트를 걸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원가가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스파게티나 뭐 콜라 이런 걸 빼더라도 이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걸 빼더라도 원가가 60%에 육박하는 게 운영이 정말 불가피한, 자기 매장이어도 60% 원가율은 운영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도 미리미리 좀 해보신다면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고, 창업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런 근거를 좀 보셔서 여기 이 정도면은 수익이 남긴 힘들겠어, 내 인건비를 건져가긴 힘들겠어, 내지는 인건비 정도는 건져가겠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싸면 고객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벤트성으로는 할 수는 있으나 이게 늘상 있는 일이다 그러면 점주님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점주님들이 가장 분쟁 상담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객관적으로 얼마큼 번다라는 자료를 주지 않고 항상 많이 번대, 항상 많이 벌어. 우리 점주님들은 뭐 이거에서 아파트를 샀고 애 대학을 보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근거가 없어 이런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가맹부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따 2차 시에 이런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긴 할 거예요. 우리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라면 만약에 본부가 우리 거 하면 얼마 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버는지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떤 본부들은 매출 포스 자료를 보여주시는 데도 있어요. 어떤 거 보여줬겠어요? 대부분 1, 2등 하는 거. 내가 1, 2등 할 자신 있으면 그걸 믿어도 되지만 그 많은 점포 중에 1, 2등 거 말고, 그죠? 1, 2등 거 말고 중간 거 보여주세요. 여기 꼴찌하는 매장은 매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으면 본사가 조금 더 조심하겠죠. 그런데 막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되게 바람직한 본부들은 정말로 상위 뭐 5% 안에 들어가는 매출도 보여주시고, 중간 50% 내외의 매출도 보여주시고, 하위 매출도 다 보여주신 데도 있어요. 그리고 매장을 직접 가보게 하고, 우리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장을 보면 그런 컨디션들이 느껴지잖아요. 매장의 분위기도 느껴지고. 그래서 참고하게끔 안내하시는 가맹 본부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생 분들께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도 마찬가지예요. 가맹 본부를 하시려면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 알 수 없다면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근거 없이 이렇게 고수익 보장 이런 얘기를 하셨다가 잘못하면 처벌이 굉장히 세지는, 제가 그거는 이제 2차 시에 법적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자꾸 많이 번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본부는 일단 경계하셔도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이런 본부는 흔치 않아요.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이거를 또 홀라당케 속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어떤 명목이에요? 저희가 여기 신도시여서 먼저 계약금을 거시는 분들을 한해서 점포를 개발해 드리고 있다. 먼저 돈을 거셔야 된다. 이렇게 돈 먼저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 돈을 먼저 이렇게 가맹금 계약금 거시면 이 지역의 1순위 후보로 우리 그 권리를 우리 선생님께 드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본부들이 아직도 간혹 있어요. 이거 엄청 많았지만 대부분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따 또 제가 2차 시에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돈을 미리 받지 못하도록 법에서 좀 막아놨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돈부터 요구하는 본사는 일단 법 위반을 깔고 가는 거예요. 돈부터 요구할 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돈 먼저 자꾸 내라고 하시는 부분은 일단 리스트에서 제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나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새끼 돼지 이미지를 넣는데 돼지가 많이 낳잖아요. 근데 가맹본부가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근데 많다고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교육 들으신 분들께서 명확하게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직원들도 좀 있고 이 프랜차이즈 본부의 업력도 좀 있어서 사실 프랜차이즈는 약간 카피 시스템이잖아요. 어떤 거를 성공을 시켜 놓으면 물론 그 방식대로 했다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게 되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브랜드가 망하는 데 더 많아요. 망하는 데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는 어떤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고 아니면 좀 소자본 어떤 거에 맞게 만들어서 기획해서 또 런칭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맞네? 홍미미 강사가 나쁘댔어. 이건 아니에요. 역량 있고 경험 있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이런 본사가 가맹 브랜드를 많이 운영한다면 저는 되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업력도 1년도 안 돼가지고 직원은 꼴랑 2명인데 브랜드가 6개면 도대체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저는 이런 데 굉장히 미심쩍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제가 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그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직원은 몇 명이고 브랜드가 몇 개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가 지금 이런 건 해봤나? 운영은 해봤나? 왜냐면 저는 많이 경험상 저희 너무 잘 되는데 프랜차이즈 본부 하려고요. 그러면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저희 6개월 됐어요. 이러시거든요. 저는 정말로 물론 저한테 정보공개서나 계약서 의뢰하시면 전 돈 벌죠. 전 돈 벌어서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고드려요. 지금 가맹점 모집을 바로 하실 상황이 아니시면 한 1년 정도, 지금 6개월 하셨으니까 1년 정도 더 해보시고 그때 이렇게 조금 더 수익 구조나 이런 메뉴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하시고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까요? 그때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연락이 없어요. 물론 다른 데에다가 의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접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희 겨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때는 아이템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겨울은 안 나봤던 거예요. 봄부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쭉쭉 계속 좋았어. 근데 겨울을 지나가 보니까 매출 훅 떨어진 거야. 우리 고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좀, 감흥이 좀 떨어졌어. 식상해졌어. 그래서 1년 정도 운영해 보시고 접으시는 본사들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가맹점을 내줬다고 생각해 봐요. 본인도 1년도 못 견디는데 이걸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역량 있고 경험 있고 어떤 이런 걸 갖춘 본부가 브랜드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이렇게 그 업력도 별로 없고 인력도 없고
이런 본사가 가맹점 수만 많다, 아니 브랜드 수만 많다 이러면 그냥 가맹점 이렇게 멋있게 이런 말로 유도해서 가맹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로 네 번째라네요. 요 부분은 직영점이 없는 가맹본부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2021년 11월 달부터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하고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뀔 겁니다.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직영점이 없다는 건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겨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본사들이 있어요. 혹은 여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본사들이 있어요. 운영 그 경험이 짧다 보면. 그래서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 기간이 너무 짧으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전 좋겠어요. 왜냐면 두루두루 다 경험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본사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제가 도움을 받자고 가맹비도 내고 뭐 로열티도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본부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제가 조금 장단점을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요. 들으신 분들 중에는 가맹점주가 될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그럼 이렇게 좀 1년도 해보고 수익도 나쁘지 않고 또 운영이 조금 어렵지 않아서 이런 방식을 잘 이렇게 좀 전파해주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단점을 좀 설명드려 볼 테니까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직영점만 해야겠다. 이런 분들 계실 거고, 내 성향으로는 가맹점이 낫겠어. 아니야, 나는 그냥 일반 창업을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판단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맹점주님의 장점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런 게 없어. 직장생활만 계속했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강사 같은 거만 계속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경영지도나 노하우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빨리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실패율이 조금 일반 창업보다는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치킨을 하고 싶은데, 제가 홍미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킨은 사람들이 정말 그래도 자주 먹는 거야. 이렇게 질려하지 않아. 나 그냥 치킨 해야겠어. 그래서 제가 미미치킨을 창업했다고 쳐요. 미미치킨을 창업했다고 쳤을 때 고객들이 저를 바라보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새로 생겼나, 저거 어떤 데일까, 이런 느낌이 많죠. 근데 예를 들면 막 교촌이야, 뭐 이렇게 좀 인지도가 있어. 그럼 고객들이 망설임이 없죠.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미지를 고객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죠. 프랜차이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창업부터 사업자 등록 내고 어떤 뭐 세금 신고, 뭐 종업원 관리 두루두루, 물론 역량이 없는 본사들을 만나면 그 도움도 힘드실 수 있지만 또 때때로 계절별로 어떤 신메뉴가 나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신교육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전반적으로 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큰 광고 같은 경우는 점주님이랑 본사가 이게 각각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광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대규모의 어떤 광고가 아닌 이상은 좀 역량 있는 본사들은 어떤 본사의 비용으로 광고나 어떤 판촉 행사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크죠. 안 그러면 저는 일반 창업 같은 경우 제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 내 비용으로. 그죠? 그런 게 약간 장점이라고 본다면, 단점은 아까 제가 기획력 좋고 이렇게 창의력 좋으시고 좀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실행력 되게 좋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단점이에요. 프랜차이즈 점주님이신데 어떤 요즘 이렇게 변했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런 방식을 프랜차이즈를 마음대로 바꾸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물론 이게 융통성 있는 본부들은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본사들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메뉴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뭐 거기 매장 이렇게 리모델링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통제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동일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게 본사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점주님이 우리는 다 이렇게 파는데 이 점주님만 막 자기가 굉장히 뭐 감각적이고 막 이렇게 뛰어나다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얼마나 고객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게 본사한테는 큰 핸디캡이 될 수 있으니까 통제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 변화 대처 능력이 물론 본사가 그렇게 빨리 해주는 본사라면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스피드하게 결정이 안 나는 본사들도 있잖아요. 막 보고 체계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시장 변화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비용이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가 처음엔 조금 많이 드는 게 조금 일반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어떤 영업 시간이나 영업 날짜나 제품이나 서비스나 막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통제가 계속 따라와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데 좀 많이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언론에서 많이 봤잖아요. 올해 막 그 족발에서 뭐 나와가지고 그죠? 그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메뉴를 파는 모든 업종에 한동안 타격이 빡 이렇게 왔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성추행을 하거나 기사를 폭행하거나 이런 게 팍 터지면 우리 막 정의에 불타는 국민들께서 불매운동을 막 하시고 이래서 엄청난 그 가맹본부의 이미지나 평판에 의해서 나의 어떤 성실함과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매출이 막 흔들리는 이런 거는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맹본부의 장점은 저는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한다고 제가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가맹본부가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크게 여러 부류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정리된 게 어떤 부류가 있으시냐면 내가 해보니까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매장 운영하는 게 어렵지 않게 제가 잘 좀 다듬어서 만들어 놨어요. 이대로 이렇게 카피해서 다른 분들께 하게 하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래도 숨통 트이게 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해보려고 해요. 이러신 분이 계시고 다른 한 부류는 그냥 그런 마음은 좀 없으시고 조금 부족하시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 펼치면 돈을 한 번에 확 벌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도 그 본사의 조직이 크지 않지만 막 대기업 이렇게 볼륨이 크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막 매장을 펼칠 수 있잖아요. 누구 돈으로? 점주님 돈으로. 본사가 그걸 다 직영으로 내려고 하면 매장의 어떤 권리금부터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비용부터 월세부터 본사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내 돈은 나는 딱 이런 본사만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가맹점주님들이 자기 돈으로 내 이름 써가면서 미미치킨 예를 들면 써가면서 각 매장을 운영해 주시면 미미치킨이라는 제 지적재산권은 자꾸 성장을 해가고 또 내 물류 같은 거 쓰시면서 물류 매출도 나도 커지고 그래서 본사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셔서 나도 프랜차이즈 하겠어 라는 꿈을 갖고 자기 창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있어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소규모 자본으로 전국 유통망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 좀 용이한 방법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서울 살아요. 근데 광주나 대구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가 광주나 어떤 대구의 지역적 특색이나 그 시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성향들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점주님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창업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반영하고 흡수하시면서 영업을 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다 이렇게 직영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본사는 또 어떤 게 힘드시냐면 요즘엔 그 점주님들이 워낙 그 열세에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점주님들이 열세에 있는 거는 맞고, 그죠? 근데 요즘에 정보 공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점주님들의 어떤 권익과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강화되고 있어서 점주님들의 지위가 점점 향상되고 있어요. 향상되고 있는데 점점 자율적인 것도 많이 부여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서로 상생하면서 너도 나 도와주고 나도 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서로 좋은 관계면 좋은데 간혹
너 나 때문에 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브랜드의 그 본사와 점주님들도 간혹 있거든요. 너 나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어떤 점주님들이 서로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야, 본사 쳐들어가자. 본사한테 물류값 내려달라고 하자. 로열티 인하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물론 그 협의를 통해서 잘 조율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약간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서 강성하게 이렇게 오시면 본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본사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런 부분 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아까 제가 가맹본부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주님이 잘못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점주님이 이제 뭐 위생 문제, 식중독이 뭐 어디 브랜드 빵집에서 나왔다 하더라, 김밥집에서 나왔다 하더라 이러면 본사는 그거를 메꾸는데,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그죠? 뭐 임산부 폭행 사건 막 되게 많잖아요. 본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거든요. 다른 점주님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결국은 내내 본사에 어떤 타격을 덜 받게 위함이긴 하지만 또 다른 점주님들한테까지 여파가 가니까 한 점주님만 잘못해도 그거를 어떤 디펜스하고 이렇게 방어하거나 좀 이렇게 사업을 좀 이렇게 정돈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쓰여서 그 부분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똑같이 뭔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여기 지역 점주님들은 이게 좀 안 맞아. 그죠? 영업시간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메뉴는 저런 지역에서는 좀 잘 안 통해. 그렇다고 막 이 지역에는 찌개를 팔게 하고 여기에 이 지역 점주님 찌개를 못 팔게 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융통성 있게 발의를 해서 점주님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걸 매번 매 상황에 맞게 다 다르게 하면 이게 무슨 프랜차이즈야 또, 그죠? 그렇다고 너무 똑같이 하면 그 형편에 안 맞아. 지역에 안 맞아.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는 대학생들만 엄청 많아. 원룸만 엄청 많아. 여기는 뭐 부자들만 엄청 많아. 뭐 이러면 서로 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뭐 그 컨설팅을 갔는데 정육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되게 부자들만 사는 신도시의 막 되게 좋은 아파트의 그 정육점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고객들이 일단 싸면 안 사고 돼지고기도 잘 안 사고 대부분 소고기 사고 1+1에 좀 기분 나빠하신대요. 이거 나쁜 거냐고 그러시면서. 근데 그분이 정육점이 2개를 운영하시는데 뭐 하나는 조금 이렇게 그 보통 동네 정육점 하시나 봐요. 거기는 1+1 엄청 좋아하고 돼지고기가 엄청 팔리고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컨셉도 같고 근데 직영점 2개를 운영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본사가 이렇게 탄력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죠. 어떤 점주님한테는 많이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점주님한테는 괜히 막 구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본부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실 수 있고요. 또 점주님들한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본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직영하면 더 수익이 난 경우도 있거든요. 서비스도 투철하고. 근데 점주님들이 이제 제대로 운영을 못 하시는 점주님을 만나면 많은 직원도 계속 파견해야 되고 막 뭐 물량 지원도 계속 해줘 보고, 왜냐면 계속 영업을 끌고 갈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본사 수익 구조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점주님이 많지는 않으니까 본사가 이제 도의적으로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자, 가맹본부나 가맹자 의무, 여기 이거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지키지 않다고 해서 야, 너 가맹본부 의무를 저버렸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해라, 막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아니고 신의 성실에 따라서 우리 가맹본부라면 당연히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거 어떻게 팔면 더 많이 매출이 올라가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점주들한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나, 그리고 점주님들이나 아니면 그 직원들이 매장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좀 교육도 계속 시켜주시고 트레이닝 훈련도 계속 시켜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가맹본부 의무이고요. 점주님은 아까처럼 막 본부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이러시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본부의 영업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렇게 막 누설하시는 거, 그리고 뭐 본부랑 어떤 약정된 거 말고 다른 거 막 사서 쓰고 물건도 막 빠지고 없는데 뭐 주문도 안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신다면 서로 이렇게 상생하면서 좋은 관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사항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